모닝라이트라는 이제 작품이고요. 2019년도에 내셔널 파크 포토 컨테스트에서 존경받을 작품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지금 이 나무는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느낌도 있고 정말 잎사귀 하나 없이 메마른 그런 이제 나무죠.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나무 자체는 죽은 나무 같고 이 나무 자체로서는 어떤 생명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뒤에 지금 그 아침 햇살이 치고 들어옴으로써 마치 앞으로 뭔가 생명력을 지니고 나타날 것 같은, 그리고 여기에서 잎사귀들이 무성히 이제 나오고 여기서 막 과실을 맺는 풍성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 여름철이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낮게 깔려서 넘어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찍기 위해서 한 5년여를 사실 기다렸죠. 5년여를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을 반복적으로 그곳을 같은 장소를 갔고 그럴 때마다 무수히 많은 날들을 실패를 경험을 했죠. 마침 굉장히 이제 좋은 장면일 것 같아서 달려가 보면 이미 그 해무는 없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그 해무의 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사진을 찍기에는 적당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저 사진을 찍을 때 같은 경우는 교각과 교각이 일치하게 일직선상에 놓게 하기 위해서 없는 길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길이 나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부터는 길이 없는 길을 개척해서 그 일직선상에 보이는 곳까지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차량 소통량이 많지 않는 시간대에 이제 장노출로 저 사진을 찍은 거죠. 네, 이 작품은 제목을 Song of the Wind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금문교를 찍은 건데 보통은 이제 그 가로로 교각 두 개가 다 보이는 그런 장면을 많이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 장면은 이제 세로로 정면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장면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사진을 이제 이런 장면으로 남겨보기 위해서 5년여 동안 지켜봤다가 드디어 이 날을 맞이해서 제가 기다렸다가 찍었던 장면인데요. 그냥 끝에서 끝까지가 하나의 교각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떠 있게 되는 다리 형식인데,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그러면은 다리가 저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그 철사 사이로 이 해무가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마치 거기에서 어떤 그 멜로디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이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 지금 금문교 교각을 하프라든지 검문고라든지 이런 악기로 형상화했고요. 그래서 그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이 해무가 빠져나가면서 멜로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서 제목을 바람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작년 5월에 더 세로라는 TV를 출시를 했어요. 거기에 지금 전면 광고로도 나갔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Song of the Wind, 바람의 노래.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명물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 도시를 배경으로 많은 영화와 노래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금문교 일대는 낮에는 요트가 하얀 돛을 올리고 푸르른 바다를 항해하고 갈매기들이 끼륵끼륵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낭만적인 곳이지만, 밤이 되면 바람은 세차게 불어대고 거기에 이렇게 해무까지 넘어오는 날이면 기온이 금방 떨어져서 추워지는 곳이다. 하지만 이 춥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금문교의 밤을 작가는 회화적으로 그려내보고 싶었다. 금문교 교각 사이로 해무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다.
긴 장로추를 통해서 마치 여인의 옷자락이 춤을 추는 듯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너 춤곡이 흐느적거리듯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고 싶었다. Song of the Wind, 바람의 노래. 마치 교각이 검문고처럼 보이고 금문교를 이어주는 철사들의 묶음들에서 검문고 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그런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원래 상황은 굉장히 막 파도가 세고 구름도 막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고 있고 이런 장면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현을 평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장노출이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그 몰려왔던 큰 구름들도 조용하게 파스텔 톤의 하늘로 그냥 평안하게 밀어버리고 또 파도도 앞에서 정말 격렬하게 쳐오고 있었던 것들을 잠잠하게 재워버리고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바쁜 것들을 조용하게 잠식시켜버림으로써 그 안에서 어떤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끔 했던 순간들. 모세의 기적.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름다운 석양은 늘 위로의 시간이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석양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석양을 본 적이 없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오늘은 어느 해변이 가장 멋진 석양을 보여줄까를 체크해 본다. 석양은 하루를 끝내는 시간. 이렇게 붉게 물들며 사라져가는 시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세의 기적이라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가 있었다.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석양은 언제나 가로로 물들었다. 그런데 이날의 노을은 세로로 물들고 그 반영이 바다에 물들고 있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이 세로로 물든 순간을 붙잡아야 했다. 파도가 휩쓸리는 순간을 약간의 장노출을 주게 되면 마치 물이 갈라지는 듯한 효과도 낼 수 있을 듯 했다. 분주한 마음으로 삼각대의 세로로 카메라를 세팅하고 찰칵하고 누르는 순간 단 한 컷에 불과한 샷이 또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는 역사 속의 한 페이지가 현실이 되어 나타난 순간이었다. 데번포트 비치라는 곳이에요.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안가를 끼고 있는 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을 방문을 했죠. 여러 번 방문을 해가지고 좋은 이제 그 은하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설치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마침 이날 같은 경우에는 낮에 제가 날씨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는 일단 달이 뜨지를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맑은 날씨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작정하고 가서 은하수를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석양 사진부터 찍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곳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사진이 나온 이제 계기가 뭐냐면 원래는 은하수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존재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은하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깜깜한 밤하늘에 달도 뜨지 않은 그런 밤하늘이어야 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빛이었어요. 한 100m 앞에가. 근데 그 빛이 쪽에서
청년 비치. 네, 아, 비치에서 해변. 아, 거기에서 청년들이 이제 캠프파이어를 한 거예요. 아, 그 모닥불빛이 은은하게 여기에 이제 아, 들어온 이 거죠. 바위에 비친 빛이 모닥불빛이군요.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이 옆에도 지금 파도가 계속 치고 있었던 것들인데 파도가 떴다가 내려가고 하면서 그 모닥불빛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렴풋한 연기 같은 그런 이제 장면을 연출을 해냈죠. 그리고 이 바위에 지금 디테일들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가 이제 오버가 되지 않았죠. 이제 색감이 빛이 오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게 먹혀 들어갔고, 그리고 at the same time 이제 같은 시간에 이 은하수도 저렇게 아름답게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노력으로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50% 정도는 이런 장면이 오늘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달려갔던 곳이죠. 작가님은 이 그림에다가 어떤 제목을 붙이셨어요? 영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바라본 영웅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는 이제 영웅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바위의 모습에서 그 영웅의 모습을 이제 본 거죠. 영웅. 은하수와 바위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Once upon a time. 그 오랜 옛날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온 우주의 생성을 알렸던 날, 모든 천사들이 나팔 불며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할 때, 궁창의 물들은 모여 손뼉치고 찬양하고, 천둥과 번개도 심포니로 찬양하며 존귀하신 어린 양을 외쳤던 그날, 하늘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친히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아픔을 채찍 맞음으로 감당하신 주님, 무심코 내 입에서 한마디를 대내었다. 영웅.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떠올랐다.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이 현현하셔서 지금 이렇게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것 같았다. 하루에도 수천 번을, 아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억만 번을 대양의 파도가 몸을 두드렸지만 끝끝내 버텨온 바위 위로 밤하늘의 별들은 조용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존귀하심을 선포하고 있었다. 사진이 멈춰있지만 멈춰있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다라리리 다라리리, 어떤 부분은 크게 울렸다가도 어떤 부분은 똑같은 멜로디 라인이지만 작게 넣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음악은 감동을 굉장히 또 크게 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설정을 할 때에 모든 저 배치되는 것들이 어떤 때는 음표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것이 소리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공간감을 가지고서 지금 저렇게 이제 구도를 잡아내는 거죠. 이제 이 작품의 배경은 워싱턴주와 그 아이다호 사이에 있는 팔로하우스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제 밀밭이 이제 360도 디그리로 100km죠. 그러니까 60마일의 거리인데 엄청나게 넓은 밀밭입니다. 그래서 지평선 끝에서 지평선 끝까지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죠. 그 정도로 넓은 곳인데, 이곳에서 제가 이제 동산 그 중앙에 이제 한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들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들꽃이 피어 있고,
이때가 아마 4월 중순이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쪽은 북쪽이기 때문에 봄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제 매화 한 그루가 있었고 들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었고 중간에는 저렇게 이제 가시덤불 같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 뒤로는 지금 60마일에 걸쳐서 넓게 펼쳐진 이제 들판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졌어요. 봄으로 가는 길. 누구나 인생에는 봄이 있다. 하지만 그 봄이 영원하지 않고 땀 흘려 일궈야 하는 여름이 오고 그 결실을 보는 가을이 오고 참고 견뎌내야 하는 추위의 겨울이 온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만약 우리가 겨울이 끝이라면 절망이다. 하지만 계절은 바뀌어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봄이 오는 때가 있다. 시간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에게 봄은 온다. 지금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견뎌내야 할 겨울일 뿐이다. 봄은 반드시 온다. 사진은 팔루스라는 밀밭을 정중앙에 있는 작은 동산에 올라서 찍은 것이다. 들꽃들 가운데 매화나무 한 그루가 피어 있었고 그 뒤로 60마일에 걸쳐서 끝없이 펼쳐진 밀밭들이 보인다.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난 많은 길들은 사실은 트랙터가 지나간 자국들이다. 그 사이로 노란 밀새싹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 프레임을 사진 안에 가두며 바라본 것은 누구나 꽃밭 가운데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지만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막힌 날들을 맞이하고 급기야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나면 또 무수히 다른 길들이 놓여 있다는 해석을 해보았다. 그래서 또 다시 봄은 오고야 만다는 것. 그래서 제목을 봄으로 가는 길이라고 붙여본 것이다. 이번 전시 주제를 당신을 위한 치유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요? 마음이 이렇게 이제 번뇌가 있었다거나 힘들었던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치유되어 갔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Peace in the Sky, 이 사진 하나를 바라보면 이 하나 속에 그 모든 과정들을 함축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듯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선택을 했던 거였고요. 자연 속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것이 이제 힐링이 되었던 그런 과정들을 이런 이제 독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사진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목을 정했던 거죠. 작가님이 그 힘든 시간 이렇게 보냈을 때 그때 힘듦을 어떻게 겪어냈는지 그 일화를 한 편 정도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서 삶의 어떤 그 보람이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어떤 그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시점이었는데 과거의 익숙함은 안정되고 만족이지만 새로운 어떤 그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는 굉장히 위기가 있고 그 안에는 굉장히 그 불안한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뛰쳐나아갔을 때에 그 고정적으로 항상 느껴지었던 그 감정의 동요가 없는 그 편안함, 그것을 타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는. 그래서 자연 속으로 나아가게 됐고 자연 속에서 새롭게 겪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그 도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가 계속 이제 일어났던 것 같아요. Peace in the sky. 하늘의 평화. 이날은 석양 사진을 찍다가 공원을 나가야 하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아마도 공원 관리인은 몇 번 안내 방송을 했을 텐데
너무 집중하며 사진을 찍느라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내 어두워진 걸 알았을 때는 공원 출입문이 굳게 열쇠로 채워진 후였다. 졸지에 산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고 아침 해 뜨는 시간까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간을 차라리 밤을 지새우며 별 사진을 찍기로 했던 것이다. 새벽 1, 2시경이 되니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때 별은 더욱 빛나고 있었다. 간간히 어디선가 들려오는 코요테 울음소리가 조용히 밤하늘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잠깐의 시간 동안 23년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북극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묘한 색감이 감도는 하늘을 보게 되었다. 나 홀로 이 별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이 배가 되었다. 정말 춥고 무서웠던 밤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 없이 밤하늘의 별을 본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사진. Peace in the sky. 하늘의 평화는 그렇게 탄생되었다. 이리 와.